처음에 라인을 크게 잡아도 뭔가 수술한 티만 어색하게 남고, 그래서 결국 무리한 재수술만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림을 그리는데 같은 물감이나 펜으로 그림을 그려도 캔버스나 전문가용 도화지에 그림을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특성이 수술을 잘 받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승호의 차이 성형외과 전문의 최승호입니다. 성형수술 중에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눈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담은 적으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눈은 사람의 얼굴에서 이미지를 정하는 데 가장 크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성형수술을 통해서 예뻐지거나 단점이 개선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 수술은 쌍꺼풀 수술, 트임, 아니면 눈매 교정, 눈밑지방 재배치 등 다양한 수술이 있죠. 눈 성형을 통해서 이미지가 180도 변하는 분들도 계시고, 눈 성형을 해도 이미지가 크게 바뀌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수많은 병원이 있고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다들 스킬도 다르시지만,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특성이 수술을 잘 받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같은 물감이나 펜으로 그림을 그려도 캔버스나 전문가용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와 종이박스, 재생지, 골판지 같은 곳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눈 성형을 잘 받는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쌍꺼풀 수술을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에 라인을 크게 잡아도 뭔가 수술한 티만 어색하게 남고 눈이 커졌다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 무리한 재수술만 하는 분들도 계시죠. 반대로 한 번만 쌍꺼풀을 해도 굉장히 시원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눈꺼풀, 눈두덩이에 가려진 타고난 눈을 세로 길이는 길면서 또한 가로 길이가 긴 분들의 경우에 쌍꺼풀 수술 한 가지만 해도 숨겨진 길이가 더 보이게 되면서 이미지가 크게 변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타고난 길이가 작으면 쌍꺼풀 수술을 해봤자 별로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트임 수술을 병행해주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좋으면 수술의 효과가 더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거든요. 피부가 좀 얇은데 눈 가로 길이는 길고 근데 무쌍인데 그러면 이제 쌍꺼풀 수술만 딱 잡아도 눈이 많이 커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눈꼬리 끝이 너무 올라가지 않은 사람. 아무래도 동양인들이 무쌍이 많고 눈꼬리가 올라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해도 싸납고 인상이 강해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눈후와 눈꼬리의 평행 위치가 일직선을 이루거나 약간 처진 분들의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눈꼬리가 너무 올라가 있다면 요거는 이제 뒷트임이나 밑트임을 병행해가지고 어느 정도 눈꼬리를 낮춰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아까 트임 같은 경우에도 눈이 좀 돌출 아니고 피부가 얇으면 트임을 똑같이 해도 더 잘 보이거든요. 눈이 약간 들어가 있고 여기 애교가 좀 두껍고 약간 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타입이시면 어찌됐든 트임이 조금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다. 틀 양은 다 충분하니까 그런 건 상담을 통해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가 좀 얇고 지방이 적고 볼록하지 않으면 수술을 해도 얇은 듯한 느낌이 좀 생기면서 눈이 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가 원래 좀 두둑하고 이러면 지방을 빼고 하더라도 확 얇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둑한 느낌은 남고 이제 나머지 라인이나 이런 걸 원하는 걸로 최대한 맞춰드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무쌍의 특징 중에 얼굴에 살은 별로 없지만 유난히 눈두덩이나 근육이나 지방이 많은 분들도 계시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만 진행한다기보다는 지방도 좀 빼고 쌍꺼풀 라인도 높이를 조금 조절해서 수술하는 것이 소세지 눈이나 이런 것도 안 생기고 눈꺼풀도 조금 얇아지고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뜨는 힘이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면 눈매 교정 같은 수술을 통해서 눈 뜨는 근육의 그 힘을 약간 조절을 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 문제라면 지방 제거를 해서 눈두덩이의 모양을 약간 잡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름이라는 것이 노화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나이가 많지 않지만 타고난 주름이 조금 많은 분들도 계시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피부가 건성이거나 눈 주변에 피부가 좀 얇거나 아니면 또 아토피가 있어서 약간 두껍거나 이러면서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눈밑 지방이 또 심하거나 해서 주름이 발달해서 노안으로 보이거나 다크서클도 있고 이러면 보톡스 혹은 눈밑 지방 재배치 아니면 눈가
주사, 주름에 좋은 또 뭐 피부 주사, 리쥬란 아이 같은 뭐 그런 시술들을 이용해서 주름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조절을 하면 좋고, 뭐 수술적으로는 눈밑지방이 좀 심하게 볼록하거나 다크서클이 많이 보이면 이런 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가지고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눈 성형이 잘 어울리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 성형을 준비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고 생각을 너무 깊게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직접 상담을 하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서 수술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승호의 차이 성형외과 전문의 최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